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 계실 텐데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58세 영숙 씨 이야기예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집,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집을 두고 가족들의 마음이 갈라졌거든요. 큰아들네는 어머니, 집 정리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죠라고 말하고,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가 평생 사신 집인데 어떻게 그러세요라며 막아서고요. 도대체 누가 진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몰래 써둔 편지 한 통이 나타났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영숙 씨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진심이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죠. 과연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집은 결국 누구 품에 안기게 될까요? 여러분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아직도 그날의 쓸쓸함이 생각나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의 그 막막한 말이에요. 김영숙은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다. 평생 네 식구, 다섯 식구 밥상을 차리던 손이 이제는 작은 그릇 하나만 놓고 있다. 밥풀이 몇 알 붙은 숟가락을 바라보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쉰다. 여보야, 당신 없으니까 밥맛도 없네.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진다.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린다. 영숙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한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본다. 이웃집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린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생기가 넘쳤다. 남편이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뉴스를 듣곤 했다. 영숙은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노라니 40년 전 신혼집에서의 기억이 떠오른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준호가 첫걸음마를 했을 때, 아이들이 독감에 걸려 밤새 간병했던 날들. 이 집 구석구석에 가족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다. 베란다 화분 옆에는 남편이 직접 만든 작은 선반이 있다. 낡고 비뚤어졌지만 버릴 수 없다. 서재 책상 위에는 남편의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다. 영숙은 가끔 그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어본다.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들이 남편의 시선 같다. 주말이 되면 큰아들 부부가 찾아온다. 민수는 35이지만 아직도 엄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다. 지영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예의는 지키지만 어딘지 마음의 벽이 느껴진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영숙은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외롭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 엄마,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지영이 끼어든다. 표정은 진지하지만 영숙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느낀다.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이 집 팔고 말이에요. 민수의 제안에 영숙은 당황한다. 이 집을 팔라고? 남편과 함께 평생 일궈온 터전을 포기하라는 건가?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사시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지영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추억과 정이 깃든 보금자리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 방에서 들려오는 민수 부부의 대화가 귓가에 맴돈다. 여보,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가면 정말 힘들어져. 지영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엄마 집만 정리되면 당장 숨통이 트일 텐데. 집값이 지금이 최고야. 민수도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그래도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잖아. 우리도 전세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아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영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쓴다.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터전까지 내어주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다음 주 화요일 막내 며느리 소연이 찾아온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이 가득 담긴 용기들을 들고 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치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소연의 밝은 미소에 영숙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준호의 아내인 소연은 다른 며느리와는 확실히 다르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다. 고생했구나. 이런 것까지 일일이 챙겨주고. 뭐려? 당연한 거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가 챙겨드려야죠. 소연은 냉장고에 밑반찬을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낸다. 어머니, 큰형님 부부가 같이 살자고 하시나요?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소연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준호한테 들었어요. 형님이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니 뜻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소연이 영숙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다. 어머니, 집은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이 집에서 당신 아버지랑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니? 당연하죠. 여기가 어머니한테는 단순한 집이 아니잖아요. 소연은 영숙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다. 이 집은 영숙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자 정체성이다. 병원 갈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한다. 영숙은 고마운 마음에 소연의 손을 꽉 잡는다. 고맙다, 소연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소연이 떠나고 난 뒤 영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이 집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다. 저녁 무렵 영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는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따뜻하다. 여보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애들 사정도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집을 포기하기도 그렇고.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숙은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안다. 아마도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지켜줄게라고 했을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손을 잡아준다. 아직 혼자가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에 물을 준다. 남편이 심은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는다. 이 집에서의 삶이 끝난 게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그때 정말 몰랐어요. 이 집을 지키려는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안녕하세요. 영숙이에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가족회의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두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큰 며느리 지영이와 막내 며느리 소연이가 마주 앉아 있는데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민수와 준호는
각자 아내 옆에 앉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엄마, 오늘 가족회의 하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지영이 민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어머니. 병원도 멀고 저희도 자주 못 내려오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숙은 가슴이 벌써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대화는 보통 좋지 않은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지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병원도 가까워요. 집 팔아서 전세 올리고 남는 돈은 엄마 생활비 드릴게요. 영숙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이 집을 팔라고?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민수야. 영숙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지영이 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니, 진짜 좋은 아파트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애들 학교도 가깝고 우리 아파트에서 딱 5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머니 안부도 확인할 수 있고 아픈 곳 있으면 바로 병원도 모실 수 있어요. 민수가 덧붙였다.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말하는 모습이 마치 연습을 해온 것 같았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옆에 앉은 소연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고마워, 소연아.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어머니 집이잖아요. 결정은 어머니가 하셔야죠.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뭔 소리야? 우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걱정돼요. 그런데 이런 큰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성급하게?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린 둘이나 키우는데 너희는 애도 없으면서 왜 자꾸 끼어들어?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언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가 그런 식이야? 사실 아니야? 너희는 편하잖아. 애 키우는 것도 모르면서 뭔 걱정을 해? 지영아.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영숙은 두 며느리 사이에 끼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남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줬는데, 엄마, 울지 마세요. 준호가 다가와서 영숙의 어깨를 다독였다. 우리 천천히 얘기해봐요. 서두를 게 없잖아요. 서두를 게 없다고? 지영이 준호를 쏘아봤다. 형수, 진정하세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제야 지영이 영숙의 얼굴을 봤다. 영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영이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도 너희 마음 알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영숙이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남편이 직접 만든 책장,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 재던 기둥의 자국들. 이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소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저희는 지금처럼 자주 내려올게요. 매주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만들어 드릴게요. 소연아, 너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소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더 자주 내려올게요. 지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고 있었다. 민수가 지영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럼 일단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너무 성급했네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볼게.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다. 가족회의가 끝나고 민수와 지영이 먼저 올라갔다. 아이들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분위기가 어색해서였다. 준호와 소연은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아니야, 같이 하자. 영숙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아까 언니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지영이도 나름 걱정돼서 그런 거야. 영숙이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아픈 말이었을 거예요. 준호가 물기를 닦으며 끼어들었다. 엄마, 형수는 원래 급한 성격이에요. 나쁜 뜻은 없어요. 알아, 준호야. 영숙이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 형수도 두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 하잖아. 이해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소연이 영숙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소연아. 잠이 안 와서. 영숙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소연이 영숙 옆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는 지금처럼 자주 내려올게요. 당장 집 팔지 말고 1년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영숙이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아, 너 때문에 준호한테 미안해서.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소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소연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도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소연이 따뜻하게 웃었다. 근데 소연아.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영이한테 미안해하지 마. 저 애도 나름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내가 끼어들어줘서 고마웠어. 영숙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가 말 못하실까 봐서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영숙은 생각했다. 큰 며느리 지영이는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면이 있지만 나름 효심이 있는 아이다. 막내 며느리 소연이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다. 둘 다 좋은 며느리들이다.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소연아, 늦었으니까 들어가서 자. 준호 혼자 자고 있을 거야. 네, 어머니도 주무세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희는 늦잠 자. 그럼 같이 해요. 소연이 웃으며 나갔다. 영숙은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이 집을 정말 떠나야 할까? 아직 결정하기엔 이른 것 같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이 창을 살짝 흔들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아직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봐라. 영숙이 작게 웃었다. 정말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숙은 꿈을 꿨다.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살던 시절의 꿈이었다.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던 꿈이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다. 영숙아, 너 혼자 결정하지 마. 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생각해봐.
아침이 되어 눈을 뜨니 마음이 한결 편해져 있었다. 부엌에서 소연이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소연아. 일찍 일어났네.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나도 도와줄게. 영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영숙이 생각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모두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구나. 그래요.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큰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고 막내 며느리 말도 맞고. 하지만 그날 밤 소연이와 나눈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은 거.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영숙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계세요?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혼자 온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민수와 함께 오거나 미리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왔네요. 지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러 왔어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면서 영숙 옆에 앉았어요.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영숙이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지영이 이렇게 혼자 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따라 유난히 친근하게 굴고 있었어요.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그저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게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좀 편히 지내셔야 하는데. 지영이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서류 하나만 정리하려고요. 서류? 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집 관련해서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영숙이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 관련 서류라니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영이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A사 용지에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영숙이는 안경을 끼지 않은 상태라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게 뭔데? 그냥 진명에 정리하는 거예요.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편하거든요. 법이 바뀌었다고? 네, 부동산 관련해서요. 어머니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런 걸 해두시는 게 좋대요. 영숙이는 여전히 뭔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영이 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도장? 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지영이 서류의 맨 아래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에는 신청인 서명이라고 적혀 있었고 빨간 네모 박스가 그려져 있었어요. 영숙이는 서류를 가까이 가져와서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야? 어머니. 그냥 집 관리를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집 관리? 네, 어머니 혼자서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대신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영이 가져온 서류는 위임장이었어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영숙이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거면 굳이 서류를 써야 하나? 요즘은 다 서류로 해야 해요. 말로만 하면 안 된대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이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지만 지영의 설명이 그럴듯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도장을 가져와야겠네. 네, 어머니. 빨리 해치우고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영숙이는 방으로 가서 도장을 가져왔어요. 빨간 도장 케이스를 열어서 작은 도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도장이라 테두리가 좀 닳아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여기 찍으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여기요. 영숙이는 도장을 잉크패드에 꾹 눌러서 빨갛게 물들인 다음 서류 위로 가져갔어요. 막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소연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이는 도장을 든 손을 멈췄어요. 소연이도 왔네. 소연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상황을 한 번에 파악했어요. 지영이 앉아 있고 영숙이 서류 앞에서 도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영이가 서류 정리한다고 해서. 소연이 영숙 옆으로 다가가서 서류를 훑어봤어요. 첫 번째 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지영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 그냥 집 관리 관련 서류예요. 집 관리요? 소연이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빽빽한 법적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언니, 이거 위임장이잖아요. 뭐가 어때서요?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에요. 이거 찍으시면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이 언니한테 넘어가요. 영숙이는 깜짝 놀라서 도장을 든 손을 뒤로 뺐어요. 뭐라고? 소연이 영숙에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이거 매매 위임장이에요. 이거에 도장 찍으시면 집을 팔 권리가 어머니한테 없어져요. 무슨 소리야, 그게? 정말이에요.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집 소유권이 사실상 언니 명의가 되는 거예요. 지영이 발끈했어요.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위임받는 거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야. 똑같은 소리예요. 어머니 허락 없이 집 팔 수 있게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럼 왜 이런 서류를 몰래 준비했어요? 몰래가 아니라 어머니 편의를 위해서라고. 두 며느리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며 언쟁을 벌였어요. 영숙이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소연이 계속해서 따졌어요. 언니, 진짜 어머니 편의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설명드리고 가족회의라도 했어야죠. 가족회의? 웃기고 있네. 너희는 뭔데 참견이야? 참견이 아니라 어머니 집인데 당연히 관심 가져야죠. 관심은 무슨? 너희가 이 집에 뭘 해준 게 있다고? 영숙이는 두 며느리가 자기 앞에서 싸우는 걸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특히 지영이 위임장을 가져온 이유를 알게 되면서 충격이 더 컸어요. 지영아, 정말로 집을 팔 생각이었니? 지영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사실은? 민수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빚도 많고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집만 팔면 모든 게 해결돼요. 어머니는 우리랑 같이 살면 되고요. 소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죠. 이렇게 속이듯이 하면 어떻게 해요? 속인 게 아니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 뻔하잖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몰래 한 거잖아요. 몰래가 아니라고.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였어. 집 팔고 나서요? 영숙이는 두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영이 정말로 집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영아, 네 어머니.
너 정말로 날 속일 생각이었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이 서류가 뭔지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했잖아. 지영이 변명했어요.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걱정은 무슨. 내 집인데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소연이 지영을 쏘아봤어요. 언니, 인정하세요. 어머니 몰래 집 팔려고 했던 거 맞잖아요. 시끄러워. 너는 왜 자꾸 끼어들어? 어머니가 속으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우리 가족 일에 왜 참견이야?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지영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며느리 흉내만 내지 마. 진짜로 어머니 생각한다면 우리 상황도 이해해야지. 상황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어머니 집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데? 민수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들다고 어머니를 속여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속인 게 아니라 배려한 거라고. 배려요? 이게 배려예요? 영숙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며느리가 자기 앞에서 소리치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민수와 지영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소연이 신경 쓰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집을 두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그만해. 영숙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내본 적 없는 영숙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하라고. 두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영숙을 쳐다봤어요. 영숙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집이 그렇게 탐나니? 그렇게 집이 중요하니? 영숙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평생 이 집 하나 장만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이랑 둘이서 밤낮 없이 일해서 겨우 마련한 집인데 지영과 소연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나는 평생 집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아. 집 때문에 가족이 원수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영숙이는 서류를 집어서 찢어버렸어요. 집이 그렇게 필요하면 가져가. 그냥 다 가져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영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영숙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지쳤어. 누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영숙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는 지영과 소연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영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바라보며 후회했고 소연은 영숙이 들어간 방 쪽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영숙이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며느리들까지 싸움을 벌인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영숙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계속 울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방문을 굳게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까 그 말다툼이 마음에 계속 걸렸거든요. 내가 너무 심했나?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척였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봤죠.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영숙은 일어나서 남편의 옷장을 열었어요. 아직도 남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거든요. 가끔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남편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것 같았어요. 정리 좀 해야 하는데. 영숙은 옷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쓰던 손목시계, 볼펜, 안경집들이 그대로 있었죠.
하나씩 만져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그때였어요. 서랍 맨 뒤편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이게 뭐지? 봉투에는 남편의 둥근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숙에게 나중에 전해주세요.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뭘까요? 남편이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요? 봉투를 뜯기까지 한참 망설였어요. 무슨 내용일지 무서웠거든요. 혹시 바람이라도 핀 건 아닐까,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봉투를 열었죠.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과 통장 사본이 나왔어요. 편지지 첫 장에는 남편의 친숙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우리 영숙에게. 영숙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영숙아. 나보다 먼저 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벌써부터 눈물이 났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평생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하다. 애들 키우느라, 시부모님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참아줘서 고맙다. 영숙은 휴지로 눈가를 닦았어요. 이제 우리 집 얘기를 해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거야. 애들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산 집이지만 내 노후가 더 걱정된다. 남편은 정말 자세히 적어놨더라고요. 아들들이 좋은 마음으로 모시겠다고 하겠지만 며느리들 마음까지는 모르겠어. 특히 지영이는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 소연이는 착하긴 한데 아직 어려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영숙은 놀랐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이 집은 절대 팔지 마라. 1층은 세를 주고 그 월세로 내가 생활해. 그럼 적어도 용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누가 너를 진짜 잘 모셔주는지 지켜봐라. 입으로만 효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너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말이야. 영숙은 숨을 멈추고 다음 줄을 읽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집의 절반을 물려줘라. 나머지 절반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뭐라고? 영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돈으로 효도를 재는 건 싫지만 그래도 진심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법이야. 누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영숙아. 살아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내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있어.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줬다니.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줬다니. 통장 사본을 보니까 남편이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요. 영숙이 모르는 적금도 있었고 보험금도 따로 준비해뒀더라고요. 여보가 이렇게까지. 영숙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편지를 아들들한테 보여줘야 하나? 며느리들한테도 얘기해야 하나? 특히 소연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분명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영숙은 밤새 고민했어요. 이 집의 절반을 누구한테 줄지도 문제였지만 그보다는 이런 조건부 유산 상속이 가족들 사이를 더 껄끄럽게 만들까봐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영숙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민수와 지영이는 어제 일로 좀 미안했는지 아침 일찍 영숙 방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너무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영이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요. 영숙은 아직 편지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 다들 힘든 거 안다. 그때 소연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미역국 끓였어요. 소연이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영숙을 챙겼어요. 어제 그 일이 있었는데도 전혀 기색을 안 내더라고요. 영숙은 소연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게 자신을 모시고 있는데 만약 유언장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은 결심했어요. 일단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다들 잠깐 모여보세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영숙은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어제 아버지 서랍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편지 내용을 읽어주니까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니. 지영이는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연이 반응이 의외였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소연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이 있다거나 보상을 바란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영숙은 소연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아직 집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소연이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도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소연이 말에 동감해요. 어머니가 판단하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어요. 유산 얘기가 나왔는데도 아무도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고요. 특히 소연이 태도가 너무 고마웠어요. 분명히 자신이 유리한 상황인데도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영숙은 그날도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는지 이해는 됐지만 정작 결정하려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은 가족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모시는지 보려고요. 민수는 여전히 바빴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 정도였고요. 지영이는 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가끔 음식을 해다 주기도 하고 영숙과 대화도 나누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연이는 달랐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영숙이 어디 아프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챙겨줬어요. 더 중요한 건 소연이가 전혀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유언장 얘기가 나온 뒤에도 전과 똑같이 영숙을 모셨거든요. 어떤 날은 영숙이 일부러 시험해 봤어요. 소연아, 내가 이렇게 나를 잘 모셔주니까 고맙긴 한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소연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서 받은 사랑이 훨씬 많아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정말로 아들들보다는 며느리들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특히 소연이한테서. 남편 말이 맞았어요. 진심은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날 밤 영숙은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조건을 달았는지. 소연이가 정말 진심으로 저를 모시고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데가 바라지 않고요. 영숙은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의 뜻대로 하기로요. 내일 가족들한테 얘기해야겠어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들 모여봐. 할 말이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큰아들 민수와 큰며느리 지영,
막내 아들 준호와 막내 며느리 소연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이거 읽어봐라. 민수가 봉투를 받아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거야. 집 문서 모두 소연이 앞으로 바꾸라고. 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그래,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이거 봐. 영숙은 통장 사본과 필적 감정서를 내밀었어요. 남편 특유의 각진 글씨체, 그리고 공증받은 도장까지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더니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해봤어. 영숙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집 전부를 소연이한테 주는 건 너무 과해. 그래서 절반만 줄 거야. 모두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집 절반은 내 이름으로 두고 나머지 절반은 소연이 이름으로 하겠다. 소연이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아니야. 마지막까지 나를 챙겨준 건 내가 맞잖아.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야, 지영아. 너희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버지 뜻이기도 해.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영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우리 집 일부를 고쳐서 반찬 가게 해보자. 내 요리 솜씨가 아깝잖아. 반찬 가게요? 응. 작은 카페도 겸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실 수 있게. 소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평소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소연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지영은 달랐어요. 어머니, 저희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그날 밤 큰아들 부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민수는 연락을 끊었어요. 지영은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영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소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둘이서 집 구조를 바꾸고 반찬 메뉴도 짜고 카페 인테리어도 구상했어요. 어머니, 여기 테이블 2개만 더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너무 북적거리면 어쩌지? 괜찮아요. 손님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소연은 언제나 밝았어요. 준호도 퇴근 후면 와서 도왔어요. 벽지를 바꾸고 간판도 달고 조금씩 가게 모습이 갖춰졌어요. 드디어 개업한 날이었어요. 영숙이네 집밥 카페. 간판도 예쁘게 달렸어요. 첫날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영수가 여기서 뭐 파는 거야? 반찬이랑 도시락, 그리고 차도 마실 수 있어. 얼마야? 아주 싸게 해줄게. 영숙은 평생 동네에서 살아온 터라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인심도 좋았고요. 소연이 만든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소연아, 이 김치전 어떻게 이렇게 바삭해? 비법이 있어요. 부침가루에 맥주를 조금 넣는 거예요. 맥주를? 술 냄새 안 나? 전혀요. 오히려 더 바삭해져요. 손님들은 소연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어요. 영숙은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과 정담을 나눴어요. 사장님, 여기 아드님은 몇 명이세요? 2명 있어. 다 장가갔지. 며느리복 터졌네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 둬서. 영숙은 소연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실래요? 글쎄, 뭐가 좋을까? 미역국 끓였는데 시원해요. 밥 한 공기랑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소연은 어르신들께 특히 친절했어요. 반찬도 넉넉히 주고 국물도 더 넣어드리고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요. 민수였어요. 어머니,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반 만에 보는 큰아들이었거든요. 민수야, 어쩐 일이야? 그냥, 어머니는 잘 지내시나 해서. 민수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가게가 아늑하고 깔끔했어요. 손님들도 몇 분 계셨고요. 어서 앉아. 소연아, 민수 온다.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오빠, 안녕하세요. 응,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철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뜻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집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는 생각 안 했어요.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소연이한테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어머니 잘 모셨는지 알면서도 질투만 했네.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형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민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가끔 와서 도울게요. 이 가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숙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 고맙다. 그날부터 민수와 지영도 가끔씩 얼굴을 비췄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소연의 손맛을 찾아오는 손님들, 영숙의 인심에 반한 단골들까지. 작은 동네 카페치고는 제법 성공적이었어요. 어느 저녁 소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이런 기회 주셔서요. 저도 이렇게 제 일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나는 그냥 기회만 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영숙은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가게도 안정됐고 가족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고 지영도 가끔 반찬을 사러 왔어요. 어머니, 장사 잘 되시네요.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어.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영도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영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집 한 채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뻔했지만 오히려 그 집 덕분에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노후도 다시 설계할 수 있었고요. 소연은 거실에서 내일 반찬 메뉴를 적고 있었어요. 준호는 옆에서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영숙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어머니, 내일 손님 많이 올 것 같아요. 김장김치 소문 났거든요. 그래, 그럼 더 많이 준비해야겠네. 네, 새벽에 일찍 준비할게요. 고생스럽겠다. 전혀요. 재밌어요. 소연의 대답을 들으며 영숙은 흡족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집 한 채 때문에 가족이 갈라질 뻔했지만 그 집 덕분에 저는 제 노후와 진짜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의 진심,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들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집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때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에요.